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골든벨을 울려라! 안녕하세요. 스타 골든벨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거침없이 올라가던 코스피, 오늘은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르던 시장 속에서 내 포트폴리오 안에 종목들만 소외된다 하는 분들 특히나 이 시간 집중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에서 움직였던 특징적인 종목들 살펴보고요. 이 시장에서 이 메가 트렌드가 될 수 있는 종목들 저희 전문가님들이 히든 종목으로 소개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보는 눈을 기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종목 인사이트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과 종목 이야기 오늘도 자세하게 해주실 저희 전문가님들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박중혁, 이주연 전문가님 소개해 드립니다. 전문가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 시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오늘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었는데 두 분은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우리 박주혁 전문가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도 역시 그냥 무난한 하루였다. 무난했다. 네. 사실은 이제 실제는 미국 증시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 증시가 조금 한번 쉬어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의외로 또 하단은 잡아주는 모습을 가졌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뭐 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느냐.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다음 달 둘째 주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금요일이냐 다음 주 둘째 주냐 그 사이까지는 그래도 계속 이어갈 수는 있어요. 어떤 게 상승 지금 현재 흐름이 현재 분위기 좋잖아요. 이 분위기 네. 흐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데 이제 그 6월 둘째 주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지난 이후 그러니까 둘째 주와 셋째 주 이후에는 우리가 조금 한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좋을 때 좋은 거지만 좀 일부는 수익 실현을 해서 현금을 좀 일부 가지고 가면 추후에 또 다음 전략을 세우는데 좋은 득이 되는 전략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주 말부터 6월 둘째 주 정도까지 일단은 단기 기간을 좀 잡아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시장 흐름별로 종목을 보되 그 이상 길게 보지는 말자 이야기를 좀 해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네. 시장 늘 날카롭게 좀 봐주고 계시는데 오늘 시장 좀 쉬어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간밤에 이제 미증시가 한 1% 정도 조정이 나와가지고 오늘 갭 하락으로 그냥 뭐 끝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요. 보통 이제 증시를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 네. 항상 이제 이야기 드리는 게 5일 이평선을 이탈시키는가 여부를 좀 잘 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현재 이제 국내 지수는 뭐 5일 이평선과 이격이 좀 벌어진 상태로 괜찮게 지금 잘 올라오고 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 차트 보시면요. 어저께 나스닥이 5일선을 이탈을 시켰어요. 네, 그리고 S&P 500도 이탈을 시켰고요. 다우존스도 지금 조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나스닥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박스권 상단 돌파하고요. 지금 네. 상향 흐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나스닥이 5일선이 어제 이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봉을 만들어서 5일선을 바로 회복해주는 그림이 나온다. 네. 그러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5일선 이탈 이후에 5일선 회복이 나오면 굉장히 가파르게 시장이 괜찮게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러지 못하고 조정이 나온다라면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12,250포인트 네. 하단까지는 좀 내려오지 않겠나. 12,200포인트 사이에 이렇게 이제 돌파했던 구간까지는 일단 조정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지금 증시는,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 그 하락 추세는 멈췄거든요. 네. 지금 이제 비추세다 이야기 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돌파했던 구간까지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이 나왔어요. 네. 그런데 이 앞에 전고점 이런 거 그냥 저항이다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증시가 그렇게 조정 나오는데 우리나라 증시만 막 치고 가지는 못하죠. 못할 거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뭐 소폭의 조정 정도 대략 뭐 한 2,500포인트 뭐 그 2,500 정도까지는 포인트. 살짝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한 21선 정도까지 눌렸다가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증시 오늘 밤에 좋고
며칠간 가파르게 상승세를 올라가고. 이어준다. 그러면 전고 좀 뚫어내면서 아마 삼성전자가 이제 강하게 움직이겠죠. 이야. 그러면 계속 이야기 드렸던 뭐 2,680포인트에서 2,700포인트 전까지는 상승 흐름 이어갈 것 같습니다. 네, 시장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밤이 고비일 것 같다.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체크하고 그 이후에 가파른 상승이 나온다면 국내 증시도 탄력적으로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시장 정확한 선과 더불어서 봐야 할 포인트들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저희 전문가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시황, 이런 분석 내용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 안내를 드리고 넘어오도록 할 텐데요.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장에서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 하나하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적인 종목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팜스토리입니다. 관련돼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팜스토리 최근 소, 돼지고기 가격이 폭등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육류 파동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공급 부족으로 팜스토리 등 관련주의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해당 종목도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11.22% 오르면서 2,23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팜스토리를 포함한 이 육류 파동 관련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돼지고기, 소고기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 움직인 팜스토리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 주세요.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준혁 전문가님, 먹는 건 제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먹는 거 가지고 이러는 거 정말 치사하고, 네,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아무튼 식량난, 대장주를 보자라고 적어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 자, 요즘 그런 말들이 있어요. 월급 빼고 다 오른다. 그중에서도 고깃값도 너무 올라서 사 먹기가 겁난다 얘기 나오고 있는데, 박준혁 전문가님, 네. 먹는 거 제발이라고 네. 해주셨는데,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돈을 더 많이 벌어야죠,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어버리면 됩니다. 해결책이다. 네. 네, 돈을 그만큼 더 벌면 우리가 된다. 돈을 더 많이 벌어버리면 물가가 올라와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쉽죠. 네, 참 쉽죠? 네. 자, 그래서 팜스토리가 물론 육류지만 저는 좀 다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어떤 관점이요?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먹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 엘니뇨 현상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인도의 쌀과 밀이 그 엘니뇨 현상 때문에 생산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오늘 그 개장 전에 사실 이제 새벽에 전일 그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흑해 곡물 거래 항구의 운영을 좀 막았고 또 인도는 밀 수출 금지를 연장하겠다 네.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이게 좀 같이 그런 어떤 뭐 사료, 곡물, 이 농업, 육류 이게 한 섹터가 그냥 쭈루루루루 이렇게 네. 우르르 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밀 관련주가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팜스토리도 거기에 좀 엮여서 오늘 좀 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뭐 한탑이라던가 누보는 상한가를 갖고 네. 사조 동아원, 뭐 미래생명자원, 뭐 신성홀딩스, 이 팜스토리도 비록 뭐 우리가 육류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 밀 쪽, 곡물 쪽에 농업 쪽에 한번 섞여서 이렇게 좀 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육류로 우리가 바라보지 말고 밀 쪽으로 한번 체크를 제가 한번 접근을 해봤는데 네. 2020년도에 그 밀 생산 순위가 1위가 중국, 2위가 인도, 3위가 러시아, 4위가 미국, 그리고 5위가 뭐 캐나다 뭐 쭈루룩 가면서 우크라이나가 한 8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중국을 빼고는 뭐 인도는 수출 금지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이고 미국은 지금 흉작. 그래서 미국 특히나 캔자스주가 밀 생산 최대였던 지역인데 네. 거기가 좀 흉작이랍니다.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이 뭐 보험금을 차라리 받자. 어머. 그래서 밭을 그냥 싹 다 갈아엎어버리고 어머, 그 정도예요? 보험금을 받자 할 정도의 어떤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슈로 인해서 이 밤스토리도 거기에 같이 엮여서 지금 오늘 일부 간 것도 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차트 보시면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팜스토리. 예, 밤스토리고 여기 이제 4월 20일 여기잖아요. 그래서 요 구간대에서부터 기술적으로는 뭐 제가 좋아하는 어떤 상승 변곡의 거래량 동반 상승 변곡의 모습이 좀 나오고 지금은 그 위 상단에서 모아가고 있는데 요걸 좀 우리가 좀 크게 뭐 주봉이라든지 월봉으로 좀 접근을 해 보면 여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주봉선의 황금선 주황색 선에서 계속 저항을 받다가 이제 비로소 위로 상승 추난하는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전쟁 때문에 폭발적으로 시세가 뿜어졌고 네. 또 결국에는 이벤트 테마는 뭐죠? 모두 제자리. 결국엔 다시 제자리로 옵니다. 그래서 딱 그 같은 가격대까지 내려오면서 이제 비로소 다시 한번 팜스토리라는 종목은 새롭게 너 스스로 알아서 한번 잘 해봐라. 이제 이거죠. 과거에는 우크라이나 이슈, 뭐 전쟁 이슈, 뭐 등등등으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슈팅이 좀 나왔다면 이제는 스스로 본업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새롭게 한번 펼쳐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슈로 오늘 올라온 부분은 그냥 말 그대로 우리 이슈로 좀 생각을 하자 이겁니다. 이슈는 이슈로 물론 보자. 재료로는 놓고 볼 수도 있지만 한번 우리가 크게 상승을 했다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못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요. 현 구간대만 잘 자리를 잡는다면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만 뭐 가격적으로는 2,000 중반이라던가 뭐 2,000 후반에서 3,000원 정도까지에서는 뭐 분명 위에 저항은 있으니까 뭐 얼마든지 못할 건 없습니다. 보유자 입장에서는 또 추가 상승을 바라볼 수도 있겠고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신규 접근도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과거의 어떤 큰 상승을 바라보고 접근하기보다는 좀 단기적인 이슈로 좀 접근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 윤교 관련주뿐만 아니라 식량 관련된 종목들 전반적으로 장 초반부터 움직임이 나오면서 팜스토리도 이슈로서 오른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한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재료보다는 이슈로서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 짓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야기해 드렸고요. 차트적으로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은 늘 대장주를 보자 이렇게 이야기해드렸는데 팜스토리 대장주 맞습니까? 찌끄레기라고 봐요. 나머지 부분. 네. 죄송합니다만 이제 주주분들은 좀 기분이 나쁘실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이해를 드려야 되니까. 제가 또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솔직해요, 전문가. 5등주, 6등주를 갖다 대장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렇죠. 명확하게 지금 대장은 정해져 있는 것 같다. 누굽니까, 그게? 항상 이 테마는 뭐 데일리 대장이 좀 바뀔 수도 있어요. 네,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뭐 대장을 하던 종목이 이제 단기 과열 시정 예고가 걸린다든지 권고가 붙는다든지 하면 이등주들이 이제 대장이 되기도 하고 이런 생리가 있는데 보면 최근에 이제 저는 이 농기계 관련주라든지 요 관련된 종목들 돼지, 뭐 사료, 비료 네. 뭐 전부 다 통틀어서 그냥 식량난 테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전쟁이 터지면서 식량 공급이 딸릴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결국 움직였던 거고요. 이번에 움직이는 것은 엘니뇨 현상. 네. 요거 슈퍼 엘니뇨 올해 올 가능성 확률이 지금 80%로 커졌거든요. 큰일 났습니다. 네. 라니뇨가 지난 3년이었어요. 네. 라니뇨는 해수면 온도가 한 0.5도 정도 차가워져요. 네. 그러면 좀 시원한 그런 지구가 되어야 되는데 네. 아시겠지만 작년 여름 더웠잖아요. 맞아요. 재작년 여름 더 더웠잖아요. 그랬나? 그러니까 기억은 안 나요. 여름 때마다 역대급 더위다. 역대급 더위다. 계속 그런 게 돌았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엘니뇨가 왔습니다. 이제 큰일 났네요. 이제 0.5도 해수면 온도 올라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엘니뇨 현상이 일어났을 때 기후 변화 굉장히 예측하기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고 아까 이제 박 전문가님께서 네. 이야기 잘 해주신 것처럼 이제 뭐 전 세계적인 식량난이 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그래서
좀 유통기한이 긴 뭐 음식들 같은 경우는 좀 사재기를 해놓는 것도 아, 왜 그러세요? 무섭게. 네. 필요하지 않겠나 약간 네.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오늘 팜스토리에 붙었던 뉴스 있잖아요. 네. 뭐 육류, 뭐 돼지고기, 네. 폭등을 돼지고기, 소고기. 너무 자극적으로 막 기사 나왔어요. 어. 참 주주분들께는 감사한 그런 이슈였는데 네. 제가 그 FAO 그러니까 이제 그 유엔 산하 기구에 있는 식량 뭐 관련된 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네. 매년 그리고 매월 식량 그 가격을 갖다가 얼마인지. 그러니까 푸드 인덱스, 푸드 프라이스 인덱스를 갖다가 이제 올려줘요. 그런데 요 옆에 보면 밋 있거든요. 고기. 네, 고기. 고기가 있습니다. 고기. 고기 보면 4월에 114, 어. 3월에 113, 어. 2월에 113, 1월에 111. 뭐가 올랐지? 아, 막 폭등 이렇게까지는 아. 표현하기가 좀. 그렇죠. 2022년도 4월 그러니까 이제 전쟁 막 터졌을 때 네네. 그때 곡물 가격 굉장히 크게 올랐었거든요. 네네. 지금 보면 그때가 다 피크였어요. 그때 피크였다가 다 빠졌습니다. 설탕 빼고. 설탕 빼고. 네, 슈가 설탕은 빼고. 지금 엘니뇨의 완전 직격탄이다. 네. 그래서 설탕이 이제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게 한 13개월 동안 빠졌는데 여기서 살짝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다라는 게 뭐 주목한 이제, 부분이죠, 예,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각 이 식음료 CEO들 조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니뇨 그다음에 미국 작황이라든지 글로벌 작황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식음료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갈 경우에는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거다라는 거고요. 네. 지금 현재 종목을 봤을 때 누보라는 종목이 가장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테마적으로 친구가 봤을 때, 대장주? 네. 식량난의 테마로 봤을 때 4월 21일 날 상한가를 갔어요. 네. 연상을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제 이렇게 움직이다가 여기서 단기과열 지정 예고가 걸리면서 쭉 쉬어줘요. 쉬어주는 동안에 뭐가 대장질을 했냐? 설탕들이 대장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제당이 막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이후에 상한가를 가고 하다가 최근에 요 며칠 사이에 네. 미래생명자원이 아, 맞아요. 한일 사료와 함께 이제 열심히 달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에 방송에서 이제 미래생명자원 특징주를 네네, 이야기 드리면서 짚어도 드렸죠. 예, 제가 요 이제 주요 가격대를 돌파할 거다. 그러면 시세가 좀 크게 나올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탁 올라가서 시세가 터졌네요, 그죠? 네. 그런데 한탑이 상한가를 갖고 누보가 제일 먼저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장은 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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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한탑이 2등주다. 그다음에 오늘 18% 오른 신송홀딩스가 3등주입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 그렇죠.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요 순서대로 한다면 뭐 사조 동아원이나 뭐 미래생명자원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네. 거래 대금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거래량이 부족한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네. 좀 뭐 그동안 거래 대금 빵빵히 터지고 시세가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시되 네. 찌끄레기는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랭킹 중에 오늘 네. 팜스토리가 없다. 중요한 건. 그렇죠. 그런데 보시면 요 저항자리 일봉상의 요 저항자리를 돌파를 하게 되면 네. 이거 얘도 팜스토리인가요? 시세를 팜스토리에 얘도 시세를 뽑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이 룰이 있습니다. 네. 테마들이 대장 순서가 다음 대장이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거는 차트에 힌트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상한가 간 종목들이 연상을 갈 수도 있고 계속 대장의 흐름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테마란 그날에 또 대장들이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네. 내일 만약에 또 강하게 움직이는 대장주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고 싶다. 뭐 어디로 들어오시면 될까요? 아, 정답 노란톡. 그렇죠. 들어오시면 오늘처럼 제가 이제 타타닥 해서 시원하게 또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네. 이렇게 들어와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테마주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식량난 관련된 테마주들 안에서 1등부터 한 4등까지 어떤 종목들이 지금 랭킹을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테마주에서는 하게 된다면 이렇게 힘이 강한 대장주 위주로 하는 것이 중요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혹은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이 종목이 테마 안에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 그런 것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 보시죠. 자, 두 번째 종목은 상신 브레이크입니다. 정말 브레이크 없이 달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를 좀 살펴보면요. 자동차용 브레이크 마찰제 전문기업 이 상신 브레이크가 삼성 SDI와 또 스텔란티스의 미국 합작사죠. 스타플러스 에너지 공장 인근 부지를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해당 공장을 중심으로 자동차 부품 공급망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다는 점이 현지 공장 설립을 위한 첫 단추를 꿰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해당 이슈로 오늘 26.64% 말 그대로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마감가 4,445원에 마무리가 됐네요. 자, 상신 브레이크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제가 지난번에 한번 좀 크리에이티브하게 적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진짜 짱! 오늘 노 브레이크라고 적어주셨고 우리 박준혁 전문가님 그 다음은? 이라고 적어주셨어요. 자, 둘 다 너무 궁금합니다. 일단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노 브레이크. 물론 브레이크는 안전을 위해서 있긴 있어야 되나? 네네. 네, 지금 주가 자체는 브레이크가 없다. 네네.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입니다. 네. 뭐 특별한 건 없었고 여기 이제 브레이크 회사니까 그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겸염쩍어 하세요? 네, 이제 좀 너무 좀 크리에이티브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눈치 준 거 전혀 아닙니다. 네. 네. 이 실적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요. 예. 저평가되어 있어요. 요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동차 부품주들 잘 가죠. 정말 잘 갔잖아요. 네. 잘 갔고 지금 최근에 약간 단기 급등에 따른 이 기간 조정을 좀 거치고 있는 상황인데 상신 브레이크 뭡니까? 끼. 브레이크도 부품이죠. 자동차 부품입니다. 네. 자, 실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그냥 뭐 실적 좋아지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뭐 매출 3,500억, 3,900억, 4,800억, 뭐 올해 1분기에 1,300억 했네요. 그러면 대략 한 5천억 넘어갈 것 같아요. 올해 연간으로 본다면. 네. 그리고 영업이익도 지금 작년에 140억이었는데 1분기에 한 38억 했습니다. 그러면 못해도 작년 정도는 나오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부지 현대차, 기아차 이런 데다가 이제 같이 합작하겠다라는 거니까 긴 관점으로 본다라면 그냥 뭐 자동차 섹터 내에서의 그런 흐름과 함께 좀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기본적으로 차트를 봤을 때는 하락 추세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려오던 종목이 네. 오늘 거래량 동반하면서 뚫어냈네. 돌파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시세가 바로바로 나올 거냐? 그거는 모르겠어요. 오늘 실질적으로 종목은 상한가를 들어갔다가 네. 나왔다가 하다가 상한가를 풀린 거죠. 네. 마감을 못했어요. 예. 그래서 뭐 내일 뭐 조정을 조금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거래량이 없던 종목이 거래가 빵 터졌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끝날 가능성보다는 추가적인 상승으로의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이라든지 가격 조정을 좀 거치고 나서 네. 다시 돌릴지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문제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실질적으로 시가총액 뭐 950억이면 네. 140억 영업이익 나왔잖아요. 네. 한 1,400억 정도? 1,400억. 물론 자동차 섹터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네. 최근에는 좀 그런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이 재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보인단 말이죠. 그렇다면 역시나 이 종목 역시 뭐 괜찮은 흐름 이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굉장히 소형주긴 하지만 네. 그래도 코스피입니다. 아,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조정 시에는 일단 매수 관점인데 어떤 가격대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면 좋을지
그거는 노란톡에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 브레이크라고 적어주셨고요.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우리 박주혁 전문가님은 그 네. 다음은 이라고 네. 적어주셨어요. 사실 자동차 부품주 이야기 많이 해주셨지만 네. 영업이익이 막 폭발적으로 나기는 구조상 어렵잖아요. 그 다음은 다음 스텝이 왜 궁금할까요? 그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오늘 이슈가 미국 스텔란티스 삼성 SDI하고 SDI와 배터리 합작사의 그 부지를 확보한 건데 그것은 이제 솔브레인이나 뭐 재원 산업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국내에서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회사에서도 공장 부지 매입은 했는데 그 이후에 그다음 계획이 없는 거예요. 아직 땅만 사고. 있는데 뭐 말을 안 한 걸 수도 있겠지만 예, 특별히 이제 회사에서 그다음 그 부지에서 뭐 하겠습니까? 회사에 관련된 뭐 이제 생산을 하겠지만 일단 어떠한 계획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으로 타이밍을 기다린 건지 정말 없는 건지 그러진 않겠죠. 있는데 뭐 좀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구로 제가 그다음 물음표를 띄운 거고요. 차트 보면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봉 차트를 보시면 역시 앞에서 이제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대로 당일 거래량이 상당하게 튀어나왔고요. 그리고 또 뭐 상승 변곡이 좀 나온 모습인데 자, 여기 단기적으로 보면 이걸 가지고 이 기준봉을 가지고 눌림식 공략하는 어떤 우리 상승 변곡 매매를 활용할 수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주봉 우리가 전반적인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주봉과 월봉을 보실 수 있겠는데 2018년도 그 하반기 이후로 네. 상승 추세에서 지금 하락으로 꺾이는 모습이 보이죠. 중앙선 하단으로 이탈한 모습이 보일까요? 네. 그 이후로 계속 줄곧 하락을 보이다가 21년도에 어찌 보면 우리 국내 증시의 불장이었던 그 초입에 잠깐 얘도 한번 들어 올렸었는데 거기를 완연하게 소화하지 못하고 같이 또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그죠? 그리고 다시 한번 지금 올라오는 모습인데 이것은 이제 주봉이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 가봐야겠죠? 그러면 뭐 이번 주 금요일까지라고 한다면 내일과 모레 거래일 남았는데 네. 이 거래일 동안 갑자기 이게 다시 쏟아질 가능성은 좀 떨어져 보이고 그러면 이후에 오늘 3,000원 중반에서 4,000원 중반까지 올렸었던 요 가격대를 뭐 기간 조정이든 뭐 가격 조정이든 이 구간 내에서만 잘 소화한다면 얼마든지 이 흐름 자체를 상승으로 턴시킬 수 있겠다. 그런데 이제 월봉까지 한번 다시 이어가 본다면 네. 예, 또 이게 구름대가 아주 먹구름이 잔뜩 껴 있습니다. 그죠? 그러네요. 워낙 장기간 하락했기 때문에 반등하는 데에서는 또 저항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 가격대는 약 한 5,000원 중반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하신 분들 혹은 보유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상신 브레이크를 보시는 분들은 하단부는 이미 오늘 주봉상의 하단 가격 그러나 상단은 한 5,000원에서 5,000원 중반 정도까지 한번 체크를 하셨다가 그 안에서 투자하시는데 또 유용하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신 브레이크 이렇게 일봉과 월봉까지 봐드리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세심한 분석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도 저희 박준혁 전문가님 노란톡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클라우드에어 세 번째 종목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죠. 네, 클라우드웨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주도의 탄소 포집 저장 실증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수혜 종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탄소 포집 기술을 정부가 상용화한 이 클라우드에어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29.90% 상승한 채로 마무리가 됐군요. 상한가에 안착해준 모습입니다. 1,199원에 마무리가 됐는데 클라우드에어 이 탄소 포집과 관련된 종목들은 두 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좀 의견을 갖고 계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펴보도록 하죠.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클라우드에어 인류 생존이라고 적어주셨고 이것 또한 인류 생존이다. 아, 그럼요. 모든 건 사실 인류 생존이에요, 그렇죠? 아, 근데 제가 탄소 포집은 계속 그 이쪽 관련된 이슈는 보자고. 인류 생존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오. 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었고. 제가 사실 그 인류 생존 테마 처음 사실 이 방송에서 이야기했을 때 지난 방송들에서 네네네. 이야기했을 때 그때는 아이, 무슨 인류 생존까지야라고 했는데 말이 다 씨가 됐어요. 그래요. 코로나19도 인류 생존과 관련돼 있죠. 식량난도 인류 생존과 관련돼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도 인류 네. 기후변화 이
뜨거워지는 지구에서 살아남기 위한 네. 그런 테마고 다 지금 신재생 에너지 역시 인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 네. 탄소 포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 기승전, 인류 인류 생존 생존. 적어주셨고. 우리는 이제 생존의 직면에 있다. 아, 왜 그러세요? 저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무섭더라고요. 자, 우리 박준호 전문가님은 탄소 포집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인류 생존 테마를 창시하신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이야기를 이 종목은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인류 생존을 위해서 이 탄소 포집. 근데 제가 이거는 말씀드릴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두 전문가님들한테 탄소 포집하는 그 기술을 직접 제가 눈으로 보고 왔거든요. 정말요? 진짜 카이스트 가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보고 왔어요. 어떻게 해요, 거긴? 어떻게 보고 갔냐고요? 아니야,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하냐고? 약간 그 탄소만 포집할 수 있도록 네네. 그런 뭐라 그러지? 기체를 쏘아서 그것만 따로 이렇게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술이 실제적으로 쓰이고 있구나라는 걸 봐서 관련 종목에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제가. 자,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클라우드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탄소 포집 관련된 개발, 연구 이런 부분은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었고요. 네. 기존에도 이제 이쪽 관련해서 이제 사업을 한다라는 얘기가 이제 뭐 한 2년 전부터 계속 이슈화 되었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일론 머스크가 네. 탄소 포집 관련 기술해서 지금 뭐 대회 같은 걸 열어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우승 상금이 뭐 몇백억 되고 막 이런 상황인데 네. 그 이유가 이제 결국 이 탄소 포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류의 이제 기후 변화 여기에 이제 직면한 생존이 가능하냐 못하냐로 나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탄소 포집에 실패를 하게 된다. 그러면 스페이스X가 만드는 그 큰 우주선을 타고. 우주선 타고 이제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당장 우리가 뿜어져 나오는 탄소 감축하라고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각 나라들마다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뿜어져 나오는 거를 포집을 해서 뭐 땅속에 저장을 하든지 딴 걸로 쓰던지. 네, 뭐 그걸로 뭐 에너지를 새로운 쓰던지. 뭐 제품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쓰던지 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클라우드웨어가 그 선두에 서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사실 상가가 들어가는 순간에 이거 사야 되는데 하고 클릭을 0.1초 늦게 했습니다. 아이고, 아까워라. 0.1초 늦게 상가에 실패를 해가지고 너무나 아쉬워하면서 계속 상가에 걸어놓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한 번만 풀어주세요. 네, 그런데 두 번 다시 그것도 안 문을 풀리네요. 두 예. 번 다시 문을 열지 않더라. 네. 그만큼 강하게 일단 문을 닫아서 이제 들어간 종목인데 네. 이 클라우드웨어가 상한가 들어가고 나니까 뒤따라서 움직였던 종목들 에코바이오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 관련된 기업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기업이고 그다음에 뭐 GNC 에너지, 뭐 바이오 가스 발전 설비 사업을 하고 있는 뭐 이런 종목도 움직였고요. 네. 그다음에 KC 그린 홀딩스 시세가 쭉 나왔다가 쫙 빠졌죠. 그러네요. 이건. 이게 이제 그 탄소 배출권 이런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KC 코트레일 잘 알려져 있는 기업이고 네. 그다음에 휴캠스, 휴캠스. 네, TKG 휴캠스라고 해서 이름이 바뀌었는데 저는 이 소형주 중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시총 1,000억짜리 정도의 소형주 중에서 보자면 시세 탄력은 클라우드웨어가 굉장히 더 클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업의 내용 그러니까 뭐 이익을 내고 있는 그런 기업들 중에서 찾자면 휴캠스를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 이 탄소 포집 관련해서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테마가 지금 몇 종목들이 같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네. 새로운 테마로 시장에 등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리스트업을 해두시고요. 이 종목들 말고도 아마 나타날 겁니다. 네. 인류 생존을 위해서. 저도 인류 생존입니다. 저도 인류 생존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탄소 배출 딱 이러면서 나올 거예요. 출마 선언처럼. 네, 막 급등을 할 겁니다. 거래량 네. 터지면서 그런 것들 딱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분류를 해두시고 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열이 다 있어요. 1등을 하자. 1등주를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류 생존 테마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그중에서도 탄소 포집과 관련돼서 클라우드웨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하지만 좋은 건 이 종목과 더불어서 같이 볼만한 탄소 포집 관련주 언급을 또 해드렸으니까 이런 인류 생존 테마에 대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마지막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네 번째 종목 삼성중공업입니다. 관련돼서 어떤 이슈가 나왔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오늘 주가 2.81% 상승한 채로 6,21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한 증권사에서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를 했고요. 목표가 7,800원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주 잔고와 실적 턴어라운드에 따라서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에서인데요.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삼성중공업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하게 이 종목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떤 의견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주세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배가 불렀다라고 적으셨고 중의적인 의미죠? 네, 잘 써주셨다고 칭찬드리려고. 네, 그러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자, 우리 박준영 전문가님, 옛날이요 라고 적어주셨어요. 과거를 좀 그리워하는 듯한 말투를 읽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네. 저도 생각해 보니까 2000년 초중반 때도 상당히 뭐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이 빅3 클럽에 대해서 어떤 투자도 많이 했었는데 네. 2000년 우리 이제 금융위기 터진 이후 때까지도 괜찮았고 2010년도 접어들면서 서서히 조선주가 좀 멀어져 나가더니 이제 한동안 기억에도 있지도 않았다고. 맞아요. 엊그제 한번 이제 모처럼 상승. 이제 올해 들어와서 조금씩 좀 수급이 유입되면서 턴하는 모습이 좀 나왔다가 엊그제 비로소 좀 올라왔는데 엊그제도 조선주가 개장 초반에 좀 올라왔는데 장 후반부까지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이제 한화에서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네. 한화오션으로 이제 사명이 곧 변경이 될 거고요. 그다음 한국조선해양, 뭐 HD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이제 삼성중공업 이 대표 조선주들이 그 선박 수주가 증가가 되고 있고 또 선가 상승에 따른 실적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중에 삼성중공업이 그동안 8년 동안 적자였다가 네. 올해 1분기 흑자 전환을 먼저 턴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8년 동안의 적자였지만 9년째 이제 올 해도 흑자로 전환할 기대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그 선가는 미래 공급에 대한 미래 공급 부족을 좀 반영해서 20년 최근 이제 2020년 하반기부터 성과 자체가 꾸준히 상승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이 고가 선박 건조를 하면서 비중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마진 속도도 좀 빨라질 것으로 보이고 조선주 그동안 많이들 이제 보유자분들께서 고생을 하셨을 텐데 네. 지금은 그래도 일단 옛날은 옛날이지만 네. 앞으로는 조금은 한 맑음 요 정도 좀 생각해 보시고 뭐 기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선 쪽은 저도 관심 갖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눌림을 보고 준다면 언제든지 한번 뭐 단기가 됐든 스윙 관점이 됐다면 접근해 볼 생각이 있는데 마침 또 올라와서 또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올려봤고요. 차트를 보면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1월에 먼저 좀 돌렸을 때 하나 이제 특이한 점은 결국 외국인이 매수할 때 주가는 상승을 했고요. 외국인이 매도할 때 주가는 하락한 모습이거든요. 물론 개인은 반대고요. 그래서 삼성중공업 물론 다른 조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고요. 저도 삼성중공업뿐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선주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오늘 방송국 오기 전에 또 수급 상향도 좀 살펴봤는데 오늘도 외국인이 매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외국인이 매수해야 올라간다. 그 점 꼭 유념하시고 물론 최근에 연기금에서도 좀 매수에 가담한 모습이고요. 주봉 차트를 보시면 참 재밌는 게 역시 또 황금선, 박중혁의 주봉 황금선 딱 보시면 주봉선의 이 선에서 계속 걸리는 모습입니다. 잠깐 올라왔지만, 그죠? 계속 여기서 머리 맞고, 머리 맞고, 머리 맞고, 그러네요. 머리 맞고, 머리 맞고, 또 머리 맞고. 그런데 이제 이번에 비로소 한번 올라온 모습인데,
역시 이건 주봉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한번 지켜보고 이 봉만 좀 잘 지켜내 준다면 네. 물론 또 다음 주, 다다음 주가 이어지지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우리가 신규 접근도 얼마든지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정말 화려했던 과거를 뒤로 하고 이제는 그간 힘들었던 시절을 잊고 또 새롭게 도약할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조선주 눈여겨보고 계시지만 언제 어떻게 공략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 박중혁 전문가님과 함께 이런 종목들 하나하나 공략 포인트 짚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노란톡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움직였던 4가지 특징적인 종목 모두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는 우리 전문가님들께서 말씀해 주실 히든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 수익률이 넘으면 골든벨이 무조건 울리는데 이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박중혁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이 진짜 새호가 차이로 골든벨을 못 울렸어요. SK 바이오사이언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진짜 아쉬웠겠어요. 보시면서 어떠셨나요? 너무너무 아쉬웠죠. 네. 딱 그만 올라가면 되는데. 진짜 새호가 차요, 새호가. 뭐 곧 갈 겁니다. 맞죠? 옆에 물어보시는 거. 예, 갈 겁니다. 예. 네. 보유자분들 힘내시고요. 네, 화이팅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보유자분들 그래도 수익 중이신데도 이게 2자릿수로 넘어가느냐 아니냐 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골든벨 올릴 수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전문가님들의 히든 종목도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그러면 너무 아쉬운 마음을 또 양분 삼아 우리 박준혁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먼저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3가지 힌트로 정리해 주시죠. 그런 아쉬움에 오늘도 바이오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오늘도 바이오다. 그 바이오 종목은 맞습니다만 이제 종근당은 아니고요. 깜짝아, 네. 예, 종근당이 아닙니다. 종근당 그룹의 계열사인 종목이고요. 종근당 그다음, 계열사다. 네, 종근당 내 계열사가 많아요. 네. 이제 찾기 어려우실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이 힌트는 아주 쉬울 수 있습니다. 살짝 가렸습니다. 유명한 제품이죠. 진통제인데 아세트 아미노펜의 어떤 약이 품귀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로 이 해당 종목이 부각이 되면서 좀 올해 들어와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감이 좀 오시죠, 슬슬? 네, 저는 오히려 아닌가요? 약 이름을 보고 약간 더 헷갈리는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일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인데 작년 연말에 요거는 이제 여때부터 그래서 이때 작년 연말 때부터 막 상한가가 나오고 한번 추세 전환할 거냐 말 거냐 펌이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 아세트 아미노펜. 근데 사실 이 회사는 아세트 아미노펜 약을 경구용을 만든 건 아니고요. 네. 아세트 아미노펜과 이부브로펜이라는 제제가 있어요. 성분 제제가 있거든요. 이 두 성분을 혼합한 주사 약을 주사?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유명 대표 종목이 아세트 아미노펜의 경구용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경구용 이제 아니고. 그 성분이 우리가 국내에서 진통제를 만들 때 국내에서 원료를 하는 게 아니고 해외에서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통제가 필요하면 그 원료를 수입을 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공급이 제때 만들어지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아팠을 때 진통제를 수요가 늘어나지만 그걸 공급을 맞춰주지 못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이제 곽강을 받는 것이죠. 최근에도 5월 들어서 그래서 연말에 한번 시장을 좀 부각을 나타냈고요. 그동안 네.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결국에는 모두 제자리 다시 그 자리 그대로 오니까 갑자기 또 5월 달에 5월 초와 엊그제 또 그런 관련된 이슈가 빠빵 한 번씩 들어오면서 거래도 나오고. 근데 비록 윗꼬리는 있습니다만 그 나온 날을 무너지지 않잖아요. 네. 제가 여기 좀 마커가 있으면 좋을 텐데 5월 초에 거래량을 동반해서 슈팅이 한번 나왔고요. 네. 윗꼬리는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랫꼬리가 있다고 해서 좋은 것이고 윗꼬리가 있다고 해서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그쵸, 그건 물론 아니죠. 아랫꼬리가 있다라는 건 누군가가 저가 매수를 유입했다라는 것이고 윗꼬리가 있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우에서 매도를 했다라는 것일 뿐이지 윗꼬리가 있다고 해서 절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게 나온 이후에 주가가 무너지느냐 아니면 잡아주느냐인데 이 종목은 그 이후로 계속 주가는 잡아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엊그제도 그러고 어제 오늘도 윗꼬리가 살짝 있지만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서 뭐 단기적으로 바로 한번 슈팅도 윗꼬리를 감싸는 슈팅도 나올 수 있겠고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충분히 이 구간대만 5월 달에 이 구간만 잘 잡아준다면
언제든지 뭐 그 이상으로 한번 또 슈팅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힌트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굉장히 제가 또 아플 때마다 또 사용하는 그 약이 나와가지고 저는 그 종목명을 오늘 이야기할 뻔했어요. 좀 정리를 해드리면 종근당 계열사 중에 하나다 이야기해드렸고 타이 땡땡이라고 적어주셨고 세 번째는 아세트아미노펜 플러스 이부프로펜 이슈 이야기까지 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차트까지 사실 보여드렸기 때문에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텐데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가 포인트는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우리 박중혁 전문가님의 이야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의 종목도 들어볼게요. 우리 박중혁 전문가님이 요즘 제약 바이오 종목들에게 꽂혔다면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은 또 자동차 쪽에 꽂히셨다고요? 네네. 네. 최근에 뭐 자동차 관련 종목들 굉장히 강하게 그랬죠. 올라가는 이면에는 국내 자동차 전기차가 좀 잘 팔리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기존에 이제 내연기관도 그동안에 싼마이 자동차에서 퀄리티가 굉장히 높고 안정성이 높은 그런 자동차로 이제 인식이 변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뭐 2020년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뭐 기아의 뭐 텔라로이드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뭐 주문해놓고 한참 기다려야지 뽑을 수 있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국내 차들이 예전에 그런 뭐 정말 저렴한 자동차의 이미지에서 박리담에 이런 거 아니죠, 이제? 네, 이제 벗어난 그런 네. 상황이고 여전히 뭐 저렴합니다만은 그래도 가격 경쟁력도 있고 그럼요. 그 가격에 퀄리티가 굉장히 높다. 한마디로 경쟁력이 굉장히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은 실적이 폭발적으로 작년에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1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그런 것들이 연속성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 이야기 드리는 것들마다 네. 좀 타이밍적으로 잘 맞아 떨어져서 좀 급등들이 나왔었는데요. 오늘 이야기 드릴 종목도 뭐 급등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조정을 조금 더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조정은 매수 기회가 될 정도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60% 박앤셀 중입니다. 뭘요? 주가가. 주가가 네. 자동차를 세일한다는 줄 알았잖아요. 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 주가가 60% 정도 박앤셀 중인데 저평가되어 있다? 네, 자동차 부품인데 어떤 부품을 만드냐? 요즘 현대기아 자동차에서 여러분들 뭐 차판을 만들고 뭐 이래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회사에다 외주를 줘요. 차체를 만들어 주세요. 네. 그럼 여기서 차체를 막 찍어요. 찍어가지고 현대차에 납품을 하는 겁니다. 현대차에서 그거 받아서 레고 조립하듯이 이제 조립을 하는 그런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이제 범퍼 레일, 네. 범퍼 레일은 거의 현대차에 독점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고객사가 현대차. 네, 현대기아인데 그러니까 뭐다? 굉장히 안정적인 매출처를 갖고 있는데 작년 영업이익이 대략 한 900억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이 종목 올해 예상되는 실적 얼마가 될까요? 900억보다 훨씬 많은가요? 2천억이 넘어. 뭐야? 자, 그러니까 너무 잘 팔았네요. 현재 실적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네. 올해 증가할 거예요. 증가했는데 그거보다 올해는 더 증가할 거예요. 내년에 더 증가합니다. 매년 30% 이상, 그러니까 올해 한 100% 정도의 성장이 예상이 되고 네. 내년에 30-40%, 내후년에도 30-40%. 피크아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기업이다. 야. 그래서 제가 60% 박앤세일이다. 시가총액이 한 8천억 정도 되거든요. 네. 아직 갈 길이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우상향 중에 신고가, 52주 신고가 갱신을 해놓고 살짝 눌려있는 상황이고요. 상승 트렌드 만들어뒀죠. 네. 그래서 눌림목 구간에서의 공략인데 이 종목 손절가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조정 나올 때는 계속 매수 구간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네. 저는 뭐 이 종목은 사실 손절도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 그냥 쭉 가져가시면 돼요. 자율주행에 필요한 라이다, 센서 이런 것도 만드는 회사란 말이에요. 라이다도 해요? 차체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철판 만들어낸다고 해서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친환경 자동차 배터리 뭐 케이스라든지 이런 것들 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와도 연관되어 있고 자동차 부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로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어떤 종목인지 확인을 하시고 네. 나가셔도 돼요. 오, 나가셔도 파격적이야. 되는데 안 삐지실 거예요? 아니 뭐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손해입니다. 자, 들어오셔서 어떤 종목인지 확인하시고 네. 그 종목 내가 어떤 타이밍에 사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 다 시청자분들 이 서울경제TV 사랑해주신 애청자분들 돈 버시라고 가져온 종목이니까 그 종목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꼭 확인을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주연 전문가님의 이 자신감의 근원인 오늘의 종목 정말 궁금해집니다. 3가지 힌트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가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박중혁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도 그렇고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히든 종목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노란톡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박중혁, 이주연 전문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쉬었다가 베스트 트레이딩 맨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